수학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그 5번째 시간이 원리합계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그래서 원리합계라는 거는 요즘 뭐 교과 과정에서 좀 잘 안 배우는 학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리고 또 경제 수학으로 좀 많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원리합계란 뭐냐?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원리합계라고 해요. 원리합계. 그래서 원리합계는 이제 두 종류가 있어요. 단리법이 있고 복리법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단리법은 뭐냐면은 뭐 100만 원이야, 100만 원. 100만 원이 있는데 뭐 연 단위로 할까? 연 단위로 내가 뭐 5%인데 단위로 주겠대. 그러면 1년마다 이 100만 원에 대한 5% 원이죠. 그거를 계속 1년마다 5만 원 주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1년이 지나면 통장에 5만 원의 이자가 붙어요. 그러니까 105만 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원리합계지. 원금과 이자. 그다음 또 1년 지나서 또 이 원금에 대한 또 5만 원을 주는 거죠. 그래서 110만 원. 뭐 이게 다야. 그러니까 단위라는 거는 그냥 원금에다가 그 연 단위나 월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뭐 5%씩 계속 주는 거지. 그래서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복리라는 거는 뭐냐면은 조금 복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자. 이걸로 해야 되나? 자, 그래서 복리를 조금 설명할게요. 복리라는 건 뭐냐? 복리법. 그러니까 복리는 잠깐 예시를 드릴게요. 이제 단리는 그냥 원금에 계속 이자만 붙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복리는 내가 100만 원을 넣었어요. 통장에다가. 근데 얘네가 1년마다 연이율이라고 해요. 이런 거 1년마다 5% 복리로 주겠대. 그럼 1년이 지나면 이 금액에 5%가 추가돼서 원리합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에다가 아까 금액의 100만 원에 5%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단리랑 똑같죠. 어차피 이렇게 하면 뭐 5만 원이니까. 근데 복리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1년이 지나면 5%를 주는데, 이 원금에 해당되는 5%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있죠. 이거를 원금으로 해석해서 다시 5%의 이자를 줘요. 그러니까 요 금액에다가, 그러니까 이 다음에 요 금액에다가 좀 이래다 할게요. 이걸 원금으로 보는 거죠. 이걸 원금으로 보고 여기 금액의 5%에 해당되는 다시 이자를 붙이는 거지. 이렇게. 그럼 여기가 공통인수죠. 공통인수.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으면 이렇게 하고 그러면 요거 이제 공통인수로 묶었으니까 사실 1 플러스 100분의 5가 되겠죠. 근데 봐봐. 이러면 이게 제곱이잖아. 그래서 결론을 자세히 보면 여기 100만 원 1 플러스 100분의 5의 제곱이 됐죠. 그래서 원리합계는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간다라는 성질이 있어요. 결론이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복리는 실제 은행에는 없어요. 이런 상품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단리는 워낙 단순하죠. 그냥 이자만 계속 붙여주는 거니까 안 다루고, 우리는 주로 이제 뭘 다룬다? 복리를 다룬다라는 거. 그래서 복리는 이제 그 초에 집어넣고 말에 집어넣고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만 조금 알면은 조금 심플하게 풀 수 있다. 뭔가 되게 복잡하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문제를 실제 적용하면서 한번 보여줄게요. 이제 적금 드는 거. 적립 또는 적금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원리합계가 경제수학으로 좀 많이 넘어가가지고 요즘 좀 잘 안 배우는 트렌드예요. 자, 그래가지고 연이율, 그러니까 1년마다 6% 이자를 주겠대. 근데 매년마다 복리로 적용하고요. 연이율은 6%고. 그래서 일십, 백천만, 20만 원을 10년 동안 내가 적립을 하겠대요. 이런 걸 적금이라고 하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돈을 매달 집어넣는 거 적금. 그래서 10년 말에 원리합계를 구하라. 그러니까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구하라. 그럼 내가 맨 처음에 첫 해, 그러니까 첫 해죠, 첫 해. 첫 해 20만 원을 넣었어요. 그냥 20만이라고 하자. 그럼 이게 10년 말에는 이 금액이 어떻게 뿌느냐? 그러면 20만 원을 10년 동안 은행에다 계속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20만 곱하기 이제 복리야, 복리. 아까처럼 1 플러스 100분의 6에
100분의 6에 그죠 10제곱이 되겠지. 근데 그 다음에 집어넣었어 20만원 20만원 1년이 지났잖아. 그럼 은행에 있는 이 금액이 이렇게 불겠지. 그럼 얘는 1 플러스 100분의 6에 1년이 지났으니까 얘보다 한 번 더 적게 불겠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니까 10년 초에 넣는 거야. 이게 이제 원리합계고 10년 동안 적금할 때 10년 말까지 매년마다 매년 초. 그러니까 10년 초에 집어넣는 거야. 10년 초에 내가 20만 원을 집어넣으면 근데 10년 초에 넣고 10년 말에 넣으면 1년 동안 은행에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자를 한 번 줘요. 이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합계를 구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원리합계가 되는 거죠. 원리합계. 그래서 얘는 이제 이거를 첫째 항으로 보는 거야. 이걸 첫째 항으로 보고 여기 이제 제 10항. 그럼 얘는 첫째 항이 20만 곱하기 1.06이고 R이 1.06씩 이렇게 올라가죠. 1.06이고 항수가 10개인 등비수열의 합으로 이 합을 구해주는 거죠. 그래서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에 10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된다라는 거.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집어넣은 금액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준다라는 게 약간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이게 초에 넣고 이제 보통 원리합계는 다 말에 계산을 해요. 근데 초에 넣냐 말에 넣냐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자. 이제 초에 넣냐 말에 넣냐. 말에 넣는 거는 잠깐 보여주면 말에 넣는 거. 그러니까 말에 넣는 건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얘 봐봐. 아까는 매년마다 초에 넣었잖아. 말에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첫해 그러니까 이제 첫해 말에 10만 원을 넣었어. 10만 원을 집어넣으면 여기 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첫해면은 뭐 1년, 10년 말, 매년 말 이게 10년 그러면은 이 10만 원이 12%로 뿌니까 1 플러스 100분의 12에 이게 불겠지. 근데 이게 말에 넣고 말에 넣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01년 말에 넣었어요. 그러면 2002년 말, 그러니까 말에 넣고 말에 넣으면 1년 들어간 거거든요. 여기 1년. 그러니까 내가 첫 해에 그리고 여기 막 10년 말, 2010년 말. 그럼 얘는 이제 9년 동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9제곱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9제곱으로.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게 7인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10만 원을 넣었으니까 이제 뭐 이게 2001년이라고 치자. 이거는 이제 10년 말. 그럼 그 다음에 또 2002년에 집어넣겠죠. 2년에. 그러면 또 10만 원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것도 불려줘. 얘네가 10만 복리로 1 플러스 100분의 12에 얘보다 1년이 지났으니까 8제곱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에 2010년 말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넣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다 2010년 말에 내가 10만 원 넣으면서 10만 원 넣자마자 끝나버리는 거야. 이거 왜냐면 말에 넣고 말에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합을 구하면 이제 원리합계가 되는 거지. 원리합계가. 그래서 이거를 초항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초항으로. 그래서 이 문제도 초항이 10만이고 R이 1.12 그리고 항수가 10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에 n제곱 마이너스 1로 계산하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초에 넣냐 말에 넣냐 차이에 의해서 이 초항만 바뀌고 나머지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상환하는 거랑, 그러니까 우리가 카드 같은 거 뭐 이렇게 뭐 할부로 긋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잖아. 이런 걸 상환이라고 해요. 상환. 그래서 상환에 대해서 원리합계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연금 같은 것도 이렇게 현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요즘은 안 배워. 이게 다 경제수학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문과생들은 혹시 경제수학 하는 학생들은 미리 좀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 수원에서는 교과과정상 이게 빠지고 이 원리합계도 안 배우기도 해서 일단은 저 특강 같은 경우는 안 할게요. 요거는 이제 경제수학이나 학교에서 필요하다 싶으면 따로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등차 등비설 원리합계까지 다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그마죠. 굉장히